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해줄 책 읽어주는 그녀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책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2025년 5월에 막 출간된 자기계발 신간이에요.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올라서 지금도 서점에서 금세 동인하고 있죠. 출판사는 유노북스, 원작자는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 월도 에머슨, 그리고 우리말로 따뜻하게 번역해 주신 분은 사토 게니치 씨, 감수는 김슬기 님이 해주셨어요. 이 책 속에는 에머슨의 자기 신뢰 철학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어서 무려 148가지 성공 비결을 하나씩 만나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200년 넘는 세월을 초월해 변함없는 지혜가 바쁜 서울 지하철에서 지친 우리처럼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스스로를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갈 힘을 줄까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집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그 순간 이 책이 살짝 속삭여줄 거예요. 내 가슴속 목소리를 들어봐. 이미 그 안에 해답이 있어 라고 한국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내면의 힘을 깨닫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들, 바로 에머슨의 철학과 닮아 있지 않나요? 랄프 월도 에머슨은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초월주의 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그의 사상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 신뢰라는 불꽃을 퍼뜨린 거대한 파도였어요. 니체의 철학이 싹 트는데 큰 영감을 주었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나 톨스토이 같은 거장들의 작품에도 깊이 스며들었어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들부터 성공한 사업가들까지 그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린 건 우리 한국의 옛 사상가들처럼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기 수양과 비슷하게 에머슨은 내면의 빛을 일깨워주죠. 한국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처럼 억압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 여정, 에머슨의 메시지가 바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은 총 6장으로 짜여 있어서 에머슨이 평생 자기 신뢰를 실천하며 얻은 삶의 지혜를 천천히 풀어내요. 자신감부터 성장, 인간관계, 부와 성공, 인생, 그리고 운명까지 마치 한강을 따라 산책하듯 부드럽게 이어지죠. 제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짧지만 날카로운 문장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감정을 붙잡아주는 그런 은은한 따스함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요즘처럼 페이스북에서 남들 삶을 비교하며 불안해지는 날들, 이 책이 말해주는 진짜 해답은 내 안에 있어 라는 말이 얼마나 포근한 안식처가 될지, 이 책을 그냥 자기 개발서라고 하기엔 너무 소중해요. 삶에 지치고 길을 헤맬 때 오랜 친구처럼 손을 내밀어주는 인생의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에머슨의 세계로 슬며시 들어가 볼까요? 그의 성공 철학이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새롭게 물들일지 함께 느껴보자고요.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둘러싼 어떤 것보다 크다. 이 말 가슴에 스며들지 않으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부터 운명을 바꾸는 비결까지 에머슨의 지혜가 가득 차 있어요. 가류는 에머슨을 통해 비로소 인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고, 니체는 에머슨은 내 영혼의 형제다라고 감탄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에머슨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물, 그 영향력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칭찬했죠. 에머슨을 알면 진정한 나로 사는 법을 깨닫게 돼요.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이다. 이 말이 자기 신뢰의 본질이에요. 그의 사상은 니체의 철학을 피워내고
가류의 이론을 완성시켰으며 톨스토이, 간디, 마이클 잭슨, 스티브 잡스 같은 세계적 인물들에게 자기 신뢰라는 뿌리를 내려줬어요. 이 책은 우리 각자가 자신감을 안고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에머슨의 조언으로 넘쳐나요. 이제부터 남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내만의 길을 개척하라. 이 말처럼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만 보며 사는 대신 자신의 꿈을 따라 한강공원을 거니는 듯 자유롭게 나아가는 그 기분을. 책의 흐름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며 부분에서 에머슨의 철학이 서서히 펼쳐지죠. 첫째 장은 나의 자신감에 대하여예요. 자기 신뢰는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다. 이건 1860년 그의 에세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공 인생운 중에서요. 에머슨은 말해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주의 권위가 당신을 그곳에 둔 거야.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의 성질에 딱 맞는 직무가 정해져 있고 그 직무를 성실히 해내는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이건 남들의 시선을 끌거나 서둘러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충분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로 지칠 때 이 말이 부드러운 위로가 될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나에게 있다. 1844년 경험 에세이에서 나온 이 말처럼 자기 신뢰는 도덕의 핵심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나만의 중심을 세워야 해요. 남의 일을 대신하려 하거나 타인의 문제를 안아주지 말아요.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는 게 지혜의 첫걸음이죠. 자신의 문제를 풀 열쇠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부정하려 해도 결국 자신에게 있어요. 동정심이 지나치면 물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서 헤엄치는 기분이 들죠. 모두가 매달리려 하니 함께 가라앉아요. 그들은 악덕의 해악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악덕 자체는 피하지 않아요. 증상만 보고 연민을 베풀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해요. 당신 스스로 그곳에서 나오세요. 이어지는 부분에서 나의 존재를 납득시키려 애쓰지 마라. 1841년 자기 신뢰 에세이에서요. 재능이 부족하고 평범하다 해도 나는 존재해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지 말아요. 내가 할 일은 내 관한 거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위대함과 평범함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상엔 당신의 의무를 당신보다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걸려온다. 1841년 소양 에세이에서요.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것은 반드시 찾아와요. 믿어요. 당신이 살아있듯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가 당신에게 다가와 귀 안에서 울릴 거예요. 격려와 위로의 말들도 당신을 위한 거예요. 우여곡절을 겪든 반드시 돌아와요.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당신을 깨워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자연계엔 흐름을 막는 밸브나 벽이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혈액처럼 순환하죠. 지구의 물이 하나의 바다이듯 조류의 흐름도 결국 하나예요. 둘째 장은 나의 성장에 대하여예요. 성장이란 매일 과거를 벗어 던지는 일이다. 1841년 보상 에세이에서요. 성장은 번영과 파괴를 반복하는 변화예요. 자연계의 법칙처럼요. 누구나 내면의 필요에 따라 친구, 가정, 법률,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죠. 1841년 자기 신뢰 에세이에서요. 거짓 기도엔 후회가 있어요. 불만은 자기 신뢰 부족에서 생겨요. 의지가 약해서요. 재난을 도울 수 있다면 후회해도 돼요. 못한다면 자신의 일에 몰두하세요. 재난에도 익숙해질 거예요. 동정심은 후회처럼 비겁해요. 우는 사람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요. 함께 울며 스스로 마주하게 도와요. 신은 묵묵히 혼자 걷는 이에게 찾아온다.
1841년 자기 신뢰 에세이에서요. 행운의 비결은 기쁨을 자신의 손에 쥐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걷는 사람은 신들과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요. 모든 문이 열리고 환영이 쏟아져요. 연계가 주어지고 시선이 따라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사랑이 자연스레 가요. 묵묵히 걷고 비방을 비웃었기에 간절히 원하게 돼요. 사람들이 미워했기에 신들이 사랑해요. 조로아스터는 참을성 있게 견디는 사람 곁에 신들이 즉시 찾아온다고 했어요. 쓰러지지 않으며 일어설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려 한다. 1841년 보상 에세이에서요. 유리한 상황에 앉으면 잠들기 쉽죠. 쫓기고 고통받아야 배움의 기회가 와요. 쓰러져야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요. 무지함을 깨닫고 자만에서 벗어나야 절제와 실력을 갖춰요. 현명한 사람은 공격하는 이들 속으로 몸을 던져요. 약점을 발견하는 건 자신에게 이익이에요. 상처 입어도 딱지가 떨어지고 새 피부가 나와요. 공격자들이 이겼다고 자만해도 당신은 불사신처럼 일어나요. 셋째 장은 나의 인간관계에 대하여예요. 누구를 대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1844년 경험 에세이에서요. 자신답게 노력하세요. 남녀 동등하게 대하세요. 현실에서나 실제로나 그렇죠. 상대가 겸손하든 혐오스럽든 동료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맡긴 신비로운 사자들이에요.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1841년 영적 법칙 에세이에서요. 인간은 가치대로 쓰여요. 평가를 궁금해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도요. 자신이 잘할 수 있음을 알면 인정받아요. 세상은 심판의 날로 가득해요. 모임에서 서로 평가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신성한 질문이 평판을 뚫어요. 능력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앉아있을 땐 거짓이 통할지 몰라도 행동해선 안 돼요. 넷째 장은 나의 부와 성공에 대하여예요. 1870년 일과 일상 에세이에서요. 거장은 자신의 재료를 활용해요. 유명한 재료를 찾지 않아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병력을 운용할 줄 알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향상시켜야 한다. 1860년 부 에세이에서요. 강한 민족엔 이유가 있어요. 앵글로색스는 1000년 넘게 지도적 위치예요. 배경엔 개인의 독립 정신, 특히 금전적 독립이 있어요. 영국인이 번영하는 건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위치를 유지하는 사고가 스며들어 있어서예요. 다섯째 장은 나의 인생에 대하여예요. 인생은 순간의 연속이다. 1841년 자기 신뢰 에세이에서요. 지금 순간을 마무지며 한 걸음마다 목적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지혜예요.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모든 일이 순간과 연결되니 매 순간을 아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1870년 일과 사회와 고독 에세이에서요. 눈앞 풍경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영혼의 역사에 지금만큼 귀한 시간 없어요. 미래엔 현재 같은 기회가 안 와요. 시인이여 노래하라. 예술이여 표현하라. 인생이 멋진 승화일 때, 마법 같고 아름다운 은빛으로 가득할 때, 타이밍이 맞을 때예요. 순간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여섯째 장은 나의 운명에 대하여예요. 여기서 에머스는 운명을 개척하는 내면의 힘을 강조해요. 한국 민속 설화에서 주인공이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책 전체가 삶의 등불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내 삶에 필요한 용기와 조언은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진심으로 추천해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사랑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